자, 신라를 볼게요. 자, 판서를 볼게요. 학생들, 지금 판서를 어디까지 내가 설명을 할 거냐면, 판서를 통해서 1번 건국, 2번 박혁거세까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신라는 나라를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진안의 12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진안의 12개국. 그래서 이쪽 당시에 태백산이 있고 이때 당시 여기 소백산이 있고 이쪽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만약 신라가 낙동강이라도 장악을 했으면 아마 좀 발전을 빨리 했을 건데 이 낙동강 역시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가야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구도 있고 이런데 요 일대가 이제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경주 역시도 별로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쪽을 바다로 이쪽에 동해로 나가면은 이쪽에 진짜 동해를 가보면 알겠지만 망망대해거든 정말로. 그래서 여기를 돌아서 중국과 교류한다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첫 번째 일단 중국과 교류가 어려웠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당시에 힘이 약해서 고구려의 속국이었다. 그래서 신라는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이쪽 당시에 이 서라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6개의 부족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박씨 세력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로국이에요. 그럼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운 거지. 그래서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 박혁거세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밑에서 석씨 세력이 올라와요. 그래서 박혁거세는 이 석씨 세력을 이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야? 석씨 세력을 이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는 이 석씨를 끌어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석씨를 아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왕이 박에서 석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있다가 새로운 세력이 또 등장해서 올라오는데 나의 조상인 김할지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석탈해라는 사람이 이 박혁거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게 김할지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얘도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석탈해가 김할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한테 주고 싶은데 신하들 반대가 크다? 이게 성윤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김할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끼리 뭐 좀 짜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자 했는데 석탈해가 뭐라고 했냐면 이빨에 주름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할지랑 석탈해가 똑같이 떡을 이렇게 무는 걸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김할지가 더 이빨에 주름이 많은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 김할지가 권력을 이어받아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뭐 이빨 주름 많은 게 뭐가 그 시험에 나오겠어.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은 걔가 그때 당시에 사랑니가 났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했다 나오면 신라를 찍어야 된다고. 근데 시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신라는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하는데 박석김, 박김, 갓김, 김이 왕을 한다고. 그러면 왜 박석김 돌아가다가 김이 다 하냐? 김이 권력을 잡은 거지. 그리고 박은 귀족이 되고 석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석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석은 내가 봤을 때 권력 싸움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박석김이 돌아가는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교재를 잠깐 볼게요.
오늘 목욕을 하고 와서 그런지 화면빨이 좀 잘 받는 것 같아. 목욕을 하고 나면 몸무게가 빠졌을까? 자, 볼게요. 자, 요거 줄, 사로국 서라벌이라고 하고 수도를 금성으로 하였다. 요거 줄. 요거 별표,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박석김이 교대로 왕, 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을 했다. 이때 당시에는 연명왕국이다. 자, 요거 줄, 요거 별표, 그 다음에 학생들 요거 다 외워야 돼, 요거 다 외워야 돼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신라라는 건 알아야 돼. 요거를 보면 신라라는 건. 근데 이번에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게 이사금하고 마리간이 진짜 보기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뇌물마리간. 자,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 사람도 중앙집권화를 추진했지. 그럼 이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고구려의 왕은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뇌물마리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왕을 고르시오. 이러면은 뇌물마리간,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마리간이란 칭호가 뭐냐? 일종의 대군장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게 있다. 왜 얘네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군장, 제사장, 연장자 뭐 이런 식으로 썼냐? 이게 바로 신라의 지역적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신라가 아직도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국가에 대한 형태를 갖춘 사람이 누구다? 뇌물마리간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기 때문에 속국이라는 건 뭐냐면 식민지는 아닌데 고구려가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되는 현상. 그게 속국이에요. 그래서 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지를 파견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속국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 외, 신라 이런 사람 이제 금강가야, 외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해왔다. 이때 당시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고 이를 격퇴했다. 이걸 상징하는 유물이 호우면 그릇이고 그 결과 금강가야의 힘이 약해지고 대가야의 힘이 강해졌다. 이거 수십 번 했습니다. 누이지 마리간. 자, 누이지 마리간 때는 백제의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했다. 그 이유는 뭐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이다. 부자 상속제를 했고 박제상의 활약, 망부석 요것 좀 볼게요. 학생들 이 망부석 얘기가 뭐냐면은 이 누이지 마리간의 그 동생이 이때 당시에 인질로 고구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제상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야. 왕이 내 동생을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부탁을 하니까 또 신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제상이 이때 당시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고구려에 침투를 합니다. 근데 이 고구려에 침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야, 나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라고. 아니 어떻게 대감을 두고 갑니까? 가라고 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잡혀요. 그래서 박제상이 누이지 마리간의 동생은 구하고 본인은 이제 포로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제상이 이때 당시에 이 왕의 동생을 구하러 갈 때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거든. 내가 살아서 못 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기다릴 거야 해가지고 동해 바다에 계속 올라간 거예요. 동해가 보이는 그 산에. 거기서 계속 남편을 기다렸는데 이제 왕의 동생은 왔는데 자기 남편은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하니까 모르잖아. 자기들은 탈출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내 남편은 돌아올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그 바다에 계속 나간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동해가 보이는 바다에서 돌이 됐다는 거야. 그게 망부석이야. 근데 이게
한눈금액 안 나와. 공모는 나와. 공모는 뭐라고 나오냐? 이 사료와 관련이 있는 이 사료와 연관되는 당시의 상황을 고르시오. 그러면 뭘 찍어야 되겠어? 장수왕의 남진정책, 백제의 비유왕과 동맹책을 이런 거 골라야 되겠지. 한눈금은 안 나와. 그 다음에 족장의 행정구역을 6부로 개편했다. 그러니까 족장이 가지고 있는 땅을 중앙에 기속시켰다는 얘기는 이것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리고 동서왕과 혼인동맹을 했는데 나도 이거 좀 찾아봤는데 동서왕과 혼인동맹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됐대요. 이때 당시에 눌지마리간이 뭐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안 됐다고 하고 불교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가장 불교를 늦게 수용한 국가는 신라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지마리간. 행정구역이 이제 완전히 개편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시험에 이건 뭐 그냥 대충 알아두기만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결혼동맹. 이때는 하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요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겠지. 이것 말고 요걸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기 딸을 보낸 게 아니고 신하의 딸을 보냈다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한 번씩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경주에 이때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시장이에요, 이게. 교수님 고구려 백제는 없나요? 고구려 백제는 기록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이야,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장.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모르겠다. 막 떼어내리고 싶다. 막 짜증난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라. 6대, 7대, 8대, 요거 외워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오늘은 법풍왕까지만 한다 했죠. 자, 볼게요. 첫 번째, 북위의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거 하나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 하나정책이라는 건 중국을 모방하는 정책이 하나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신을 보내서 중국의 제도를 채택하고 국가 이름을 신라로 바꾸었다. 그리고 대군장에서 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인 거죠. 지증왕. 그리고 순장을 금지시켰다. 아까 순장 배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삼척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울릉도를 정벌했어요. 근데 울릉도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같이 정벌했대요. 석도가 지금이 어디겠어요? 독도겠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볼게요. 이제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지. 동시전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세훈 학생이 컴퓨터를 막 200만원짜리 막 이렇게 요새 컴퓨터에 보니까 물이 막 왔다 갔다 하대. 냉수가 왔다 갔다 한다며.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컴퓨터 막 알아보러 갔는데, 얼마 달라더라? 6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이렇게 달라 하대. 컴퓨터 안에 물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 세훈 학생이 그런 컴퓨터를 샀어. 그리고 도착을 했어. 모니터도 왔어. 근데 모니터 안에, 이제, 모니터가 액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가 야해진 거야. 모니터가 내부가 보이는 거야, 막. 모니터가 시스룩이 된 거지. 그럼 화가 나, 안 나? 모니터가 시켰는데 모니터 액정이 없으면.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상업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잡는 기구가 동시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복을 30만원만 한다. 그러면 교복을 파는 회사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사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렇게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그 경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담합이라고 해요. 담합. 그래서 그런 거를 잡는 기관이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시전이 그런 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요거 별표. 요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 우경실시. 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에 자주 나와요. 보기.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놔야 될 거. 우경은 무조건 철기입니다. 다시 우경은 뭐라고? 무조건 철기. 이때가 이제 지증왕 때고, 그 다음에 지증왕 요것도 하나 적어볼래요? 지증왕 때 비가 있는데 그 비의 이름이 영일냉수립이라고 있어요. 요 비. 요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시험에. 뭐 이게 교수님 이게 무슨 비예요? 이게 무슨 비냐면 왕과 족장의 재산 분배에 대한 얘기예요. 재산 분배. 이런 것들이 있고, 넘어가서 정치 볼게요. 정치를 보면 법풍왕의 정치를 법풍왕 볼게요. 법풍왕에 보면은 병부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적을 수 있겠습니까? 뭘 정리하면 상대등 설치. 상대등 설치. 그 다음에 법을 반포했기 때문에 법풍왕. 요거 별표, 골품제.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요거 별표. 하여튼 요 4개는 다 중요해, 그냥. 자, 그러면 골품제 볼게요. 학생들, 이게 호면 그릇이죠? 자, 학생들, 이게 골품제인데요. 잠깐, 요걸, 우리 책에도 있는데, 잠깐 앞에 판서를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골품제라는 게 무엇이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야겠네. 골, 품. 이게 골품제인데, 이 뼈고이자에 품계품자인데 뼈에도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여기에 왕이 있는데 이 왕 주변에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족장들이 어디로 편입되는 거예요? 왕으로 편입되겠죠. 족장들이. 그러면 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수지라는 애는 땅이 10,000평 있고, 예를 들어 세경이라는 애가 땅이 5,000평이 있다. 그러면 이 2명은 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귀족이 되지만 10,000평을 가져온 수지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등급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골품제예요. 근데 이 골품제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는데,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고, 진골은 진짜 뼈다귀고, 육두품은 암해봐요. 사람으로 안 치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러면 교수님, 선생님 5, 4, 3, 2, 1은 공부해야 돼요? 아니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개씩 설명하겠습니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골만 왕이 되기 때문에 성골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내혼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골은 뭐냐면은 이제 대귀족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육두품은 뭐냐면 이제 하위 귀족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 품계는 자동적으로 세습이겠죠. 세습이 되는데, 다시 성골로 넘어가면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성골 출신의 여자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덕여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덕하고 진덕까지 거쳤는데, 그래도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된다? 진골이 왕이 되는데 그 진골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질문.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하면 그렇죠. 진골이죠. 진골. 이런 애들은 진골 중에서도 이제 높은 진골이겠죠. 그죠? 그러면 김유신 같은 애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온 집안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진골을 주긴 하지만 진골 중에서도 하야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김춘추가 어머니가 성골이고 아빠가 진골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인 태종 무열왕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육두품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뭐하냐? 학문과 종교에 힘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예를 들어 진주 학생이 육두품이다. 그럼 공부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부해도 못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당나라로 유학 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시정학생이 뭐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출신과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면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자본주의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빈부격차를 만들어도.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육두품인데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아, 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집을 엄청 크게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두드려 만다고. 왜냐하면 품계에 맞게 옷과 집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내가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성골 동네, 진골 동네, 육두품 동네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있는 집 사이즈가 다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겠지. 성골 동네를 가면 궁궐이 나와요. 진골에 가면 대저택이 나와요. 육두품에 가면은 작아져요. 44321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골, 진골, 육두품은 화장실까지 제한을 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성골, 진골, 육두품의 집의 규격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화장실도 작겠지. 그래서 이 골품제는 생활에 제한도 두었다. 생활에도 제한을 두었다. 이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찬 하는 거 있죠. 이 찬자 들어가는 게 고위간직이에요. 교수님 뭐 보니까 뭐 육두품들은 찬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아찬밖에 못 올라가잖아. 여기까지는 이제 고위간직인데 고위간직에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신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골품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골품제 주변에 하나 더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은 이때 당시에 버풍왕이 이것도 했는데 공복을 제정해요. 공복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배고파요가 아니라 관리들의 등급에 따른 옷의 색깔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 색깔이 총 몇 가지 색깔이냐면 4가지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는 거면 이 4가지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된다. 공무원은 외워야 된다. 그럼 넘어가서 영토학장 볼게요. 영토학장. 울진, 신라, 봉평비. 요거 은근히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경상북도와 강원도로 올라간 건데 이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어디냐?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 땅. 그러면 울진, 신라, 봉평비는 어디를 공격했다는 얘기겠어요?
고구려를 공격했던 얘기겠지.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이때 했고,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정복을 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나봐. 그래서 이때 버프왕이 진압을 하고 이 비를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 보고 까부지 말아라고 이제 경고한 거겠죠. 그리고 금강가해를 병합하고, 금강가해는 오늘날 김해입니다. 그 다음에 연원을 사용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중국과 대등한 관계다. 요새는 연호도 시험에 나온다. 그럼 요거 별표, 2차돈의 순교.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2차돈의 순교. 이때 당시에 신라는 불교를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버프왕 입장에서는 불교는 필요했을 거야. 왜? 왕권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버프왕이 불교를 공인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야. 근데 때마침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와 계셔서 이 성윤식으로 풀이하면 둘이 짰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갖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따 이차돈이 목을 베었는데 이 신하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나 흰피 봤어. 피가 흘렀는데 피가 흰색인데 그 자리에 용꽃이 피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난 뭐라고 외웠냐. 이제 돌아가신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난 이거 2차돈의 우유배달로 외웠어요. 2차돈의 우유배달. 이게 울진 신라 봉평비. 2차돈의 우유배달. 여기 보면 목 잘라갖고 피가 속 끓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문제에 이 비와 관련 있는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 그럼 뭐 골라야 되겠어? 골품제를 정비했다. 병부를 설치했다. 그럼 또 뭐 있노?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학생들 월요일날 이제 여러분을 드디어 만납니다. 지금까지 뭐 학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월요일 1시부터 여러분을 볼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배운 부분이 시험으로 따지면 한 4, 5개밖에 없어요. 근데 4, 5개, 이제 시험 문제 따지면 이제 4, 5문제인데, 그것까지도 복습을 안 해오신다면, 앞으로 이제 한등급 따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큰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큰형님이 질문한 걸 얘기하면, 무이지 마리간 때는 불교가 들어왔지만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은 거야. 그래서 그 토속신앙을 믿었던 거고, 이거를 국가가 이제 강제로 믿게 한 게 이제 버프왕이에요. 또 질문? 없습니까? 아마 월요일 날은 제가 봤을 때 진성여왕까지도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52페이지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오시면 이게 이제 서서히 밀리고 쌓입니다. 알겠죠, 학생들?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가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